혹시 유튜브에서 한 달 매출 3천만 원 보장 이런 영상 많이 보셨죠? 근데 사실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순수익이 더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좀 센 제목을 가져왔어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 쇼핑몰을 절대 하지 마세요. 왜냐면 단순히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에서 몇 천만 원 팔아보는 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 도매, 글로벌 셀러, 자사몰까지 확장하면서 진짜 사업가로 성장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비즈니스 구조랑 확장 전략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건 제가 유료 컨설팅 첫 시간에 수강생분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이긴 하지만 오늘 여기서 필터링 없이 다 풀어보겠습니다. 온라인 셀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사업가로 성장하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쿠팡에서 생존하는 바나나의 생존 테크트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거는 쿠팡에서만 생존할 수 있는 테크트리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온라인 셀러로 시작해서 사업가로 갈 수 있는 테크트리니까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먼저 쿠팡에서 판매하다 보면 제일 큰 문제점이 뭘까요? 이 아이템 인어입니다. 이 아이템 인어가 뭘까요? 대부분 이 아이템 인어를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초보자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아이템 인어는 뭐냐면 제가 A라는 제품을 10,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10,000원에 판매하고 있고 리뷰도 한 30개 정도 있어요. 하루에 10개 정도 나가고 아주 잘 팔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팔리고 있는 상품을 어떤 다른 판매자가 9,000원에 올리고 저한테 아이템 인어 매칭을 겁니다. 그러면 그 판매자가 제 리뷰와 상품 지수를 다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상품은 노출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상품이 노출되는 게 아니고 그 아이템이나 건 사람, 그 사람 상품이 노출이 되는 겁니다. 즉 이건 뭐냐면 내 상품 지수와 리뷰를 다 가져가는 거죠. 그냥 중간에서 나타나서 그냥 뺏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템이나 매칭 거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상품, 잘 팔고 있는 상품을 리뷰랑 같이 뺏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진짜 잘 팔리는 상품 누가 아이템이나 걸면 상당히 열받거든요. 그래도 저희가 뭐 이 사람을 죽일 거예요, 살릴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쿠팡에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아이템이너를 방어하려면 이 저작권 등록이랑 상표권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이 상표권 등록은요. 빠른 심사로 해도요. 4에서 5개월이나 걸리고요. 그 대행사 통해서 하면은 110만 원 정도 들어요. 근데 반면에 이 저작권 등록은 3에서 5일이면은 처리가 되고요. 처리 기간도 짧죠. 그리고 비용도 21,000원에서 2만 원 후반대입니다. 즉 3만 원 안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굳이 처음부터 사입 판매 안 합니다. 처음부터 위탁 판매로 테스트하고 사입한 다음에 로켓크로스를 넣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굳이 위탁 판매로 테스트하는 과정인데 저희가 이거를 상표권 등록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이 싼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저작권 등록은 이 로고, 이 디자인 이걸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저작권은 이렇게 로고, 디자인만 등록이 가능하고요. 이 상표권은 이렇게 텍스트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로고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로고 있죠. 로고를 상세 페이지랑 이 썸네일에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아이템을 걸어도 저희는 쿠팡 지재권에 신고하면 됩니다. 지재권에 신고하면은 쿠팡에서 소명자료 내라고 한 이틀 하루 안에 연락이 올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 저작권 등록한 거 있잖아요. 이 로고 저작권 등록한 거를 여기 쿠팡에다 보내주면 돼요. 그럼 바로 아이템이너가 분리됩니다. 이 저작권 등록한 로고를 통해서 아이템이너를 방어하면서 상세 페이지 썸네일을 저희가 다 만들 거예요. 뭐 상세 페이지 썸네일 만드는 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요새 미래캔버스도 그렇고 상세 페이지를 쉽게 만드는 프로그램이 많으니까요. 간단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 페이지 썸네일을 만들 겁니다. 위탁 판매 그 도매처에 있는 그 상세 페이지 갖다 안 쓸 거예요. 그 도매처에 있는 상세 페이지 똑같이 쓰면은 다른 사람들과 상품이 똑같이 보이기 때문에 서로 가격 경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 도매 사이트에 있는 상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판매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제품의 차별화를 줘야 되기 때문에 샘플을 하나 구매한 다음에 사진을 촬영해서 상세 페이지를 만들 거예요. 저는 수강생분들에게 상세 페이지 템플릿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템플릿을 드리면은 아무래도 포토샵을 할지 몰라도 빨라요. 왜냐면 거기다 사진 바꾸고 텍스트만 바꾸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제가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템플릿 없으셔도 미리 캔버스에 템플릿이 많아요. 무료 템플릿이. 그걸 이용해서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사진도 잘 촬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핸드폰, 요새 핸드폰 사진 잘 나오잖아요. 핸드폰으로 찍어서 촬영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상세 페이지 썸네일을 개선했죠. 그리고 SEO와 최저가 상품 등록. 제가 예전에 알려드린 방법으로 SEO 최저가 상품 등록하시고 광고 집행하면 쿠팡에서 월 매출 3천만 원은 그냥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상품 하나로 1억까지 충분합니다. 상품 하나예요. 쿠팡에서만 이렇게 상품 하나 또는 상품 몇 개 가지고 이렇게 1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품 매출이 한 7천만 원 정도 나온다. 아니면은 한 5천 정도 나온다. 이게 여러 가지 상품 다 합쳐서 5천, 7천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뾰족하게 여러분들 그 카테고리가 있을 거예요. 저는 상품을 소싱할 때 주방용품, 차량용품, 건기식, 식품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별로 소싱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카테고리에서 하나 터지는 상품이 나오면 그 다음 상품을 라인업하고 또 그 다음 상품을 라인업하고 이런 식으로 그 카테고리별로 상품을 소싱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차량용품 A를 소싱해서 잘 팔렸어요. 그래서 제가 또 B를 소싱했고 또 C를 소싱했어요.
소싱했고 D를 소싱했어. 이렇게 라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량용품에서 월 매출이 5천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저는 이 월 매출 5천만 원 된 걸 가지고 이 차량용품에 대한 상표권을 등록합니다. 즉 아까 전에 말한 요 밑에 있는 요거를 드디어 상표권 등록을 하는 거죠. 왜 텍스트를 지금 등록하냐면 이 저작권은 로고 디자인밖에 등록이 안 돼요. 이 텍스트는 상표권 영역이기 때문에 그 제가 이제 가라로 쓴 거죠. 로고 밑에 그냥 텍스트 붙여서 저희가 로고처럼 만들어 쓰는 건데 그때 만들어서 쓴 그 텍스트를 이제서야 상표권 등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표권 등록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뭐예요? 자사몰 구축을 합니다. 차량용품 자사몰 구축하고요. 이 자사몰이 뭐예요, 여러분들? 쿠팡에는 내부 트래픽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마트, 홈플러스 같이 대형마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자사몰은 저희가 작은 시골 마을에 상점을 하나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작은 시골 마을에 상점에 트래픽이 존재하지 않겠죠.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잖아요, 시골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직접 사람들을 끌고 와야 됩니다. 우리 자사몰로. 끌고 오려면 뭘 해야 돼요? 네이버 지식인 마케팅, 카페 바이럴 마케팅, 블로그 마케팅, SNS 마케팅, 유튜브 마케팅 등 여러 가지 다각도의 마케팅 전략을 펼쳐야 되는데 초보자가 자금이 없는데 이런 마케팅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쿠팡에서 종잣돈을 만들고 그 종잣돈 만든 다음에 그걸 상표권 등록하고 또 그 돈으로 자사몰을 구축한 다음에 자사몰에서 마케팅 비용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다 쿠팡에서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쿠팡에서 나오는 그 순마진이 있잖아요. 그걸로 마케팅을 해서 자사몰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강생분들한테는 목표 매출 3천만 원 달성하시면 이런 외부 유입 마케팅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그냥 아무나 알려드릴 수는 없고 목표 매출이 3천 정도 나와야지 이 외부 유입 마케팅이 필요하기 때문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사몰을 구축한 다음에 제가 이제 차량용품을 잘 판매했잖아요. 그럼 차량용품 잘 판매했으면 이번에 이제 주방용품을 해볼까? 그래서 주방용품 상품을 소싱해서 다시 쿠팡에 가서 판매 테스트를 합니다. 쿠팡에서 판매 테스트를 하고 그 주방용품에서 월 매출이 5천 이상 나왔다. 그러면 다시 주방용품 상표권을 등록하고 다시 주방용품 자사몰을 구축합니다. 그렇죠? 지저분해서 지울게요.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쿠팡에서 판매 테스트하고 잘 팔리면 상표권 등록, 잘 팔리면 자사몰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카테고리 확장, 자사몰 구축하고 카테고리 확장한 다음에는 뭐예요? 해외 진출, 쇼피나 아마존에 진출해 보는 거죠. 그죠? 쇼피나 아마존 진출하거나 또는 뭐 할 게 뭐 있어요? 도매 유통. 도매국 아시죠, 여러분? 도매매 도매국에 여러분들 상품을 납품하는 겁니다. 상품 올려놓고 셀러들한테 판매하는 거죠. 이렇게 도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런 손선풍기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시즌 상품 같은 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도매처보다 500원에서 700원만 싸게 판매해도요. 아마 그 시즌 상품이라 셀러들이 판매하려고 개떼처럼 달려들 겁니다. 도매가 상당히 괜찮아요, 여러분. 왜냐면 셀러들이 100명씩 하나씩만 팔아줘도 여러분들은 하루에 100개를 파는 거예요. 만약에 2,000원이 마진이에요. 2,000원이 마진이면 10개 팔면 2만원, 100개 팔면 20만원입니다. 100명 셀러가 하나씩만 판매해주면 되네요. 여러분 하루에 20만원 순수익이면 한 달이면 얼마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200, 한 달이면 600만원이에요. 그냥 600만원 그냥 가만히 앉아서 버는 거예요. 근데 쿠팡에서 600만원 벌려면 아시죠, 여러분들? 매출이 얼마 나와야 돼요? 최소 2천만원 이상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도매로 하시면은 이 마진 2천원짜리만 남아도 제가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이 셀러들이 판매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으로 여러분들 회사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제 사례를 하나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그 셀러를 시작하고 그 유산균을 팔았어요. 그래서 위탁셀러 초보 시절에 3개월 만에 하루에 30개 이상 정도 팔리는 거를 제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입하려고 공장에 의뢰했더니 MOQ가 3,000개래요. 근데 저는 초보여서 무섭잖아요, 여러분들. 그때 제가 사업을 망한 상태였는데 이거 3,000개 또 가져와서 또 망하면 어떡해요? 아, 너무 무서워서 좀 고민을 하다가 그때 당시에는 저는 잃을 게 없었거든요. 사업도 망했고 뭐 이도 저도 아닌 상태였어요. 뭐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갈 것도 없었고 뭐 아니면 도다 싶어서 제가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죠. 2천만 원만 빌려달라. 마지막으로 진짜 살려달라. 제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 아니까 와이프가 마지막으로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3,000개를 사입해서 판매를 다 못할 줄 알았는데 제가 그걸 한 달 반 만에 다 판매를 했습니다. 어떻게 판매를 했냐면 제가 쿠팡 스마트스토어에도 판매를 했지만요. 제가 쿠팡에 판매할 때 저한테 아이테미너를 거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분들한테 다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도매처에서 얼마에 받아오냐. 그러니까 당연히 말을 안 해주겠죠. 영업 기밀이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됐고 그럼 당신이 나한테 얼마에 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들이 도매 사이트에서 뻔히 얼마에 가져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역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도매 사이트보다 500원 싸게. 그랬더니 15명이 다 저한테 제품을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겠어요? 저도 팔고 위탁셀러분 15명도 판매를 했겠죠. 그러니까 3,000개가 금방 팔렸죠. 한 달 반 만에 팔린 거고. 그리고 뭐가 좋았냐면 그때 당시에는 초보라 제가 도매 사이트를 갖고 있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정산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판 거를 제가 정산을 해서 그 다음 주 월요일날 세운 계산서 끊으면 매주 월요일마다 그분들이 입금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게는 600에서 700 정도 좀 들어왔고요. 그리고 많게는 1000에서 2000 정도 매주 월요일마다 돈이 찍혔어요. 여기 돈이 찍히니까 어때요? 쿠팡 여러분 아시잖아요. 쿠팡 월정산 한 번 판매하면 2달 동안 돈이 묶인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도매를 해서 돈이 묶이지가 않았겠죠. 왜냐면 저는 매주 돈이 들어오잖아요. 현금이. 셀러들이 저한테 보내주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돈
빚경화 안 일어나고 사업체를 좀 잘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빚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사업을 유지했냐? 그거는 이 도매 때문입니다. 도매로 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 제가 판매를 워낙 잘하기 때문에 도매처에서 여신을 열어줬습니다. 여신이 뭐냐면 외상입니다. 외상. 잘 판매하니까 제가 쿠팡 그 정산일에 맞춰서 여신을 열어줬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30일까지 판매한 거는 그 다음 달 20일 날 거기 도매처에 주는 걸로 이렇게 약속을 잡았죠. 통상적으로 쿠팡에서 들어오는 게 한 20에서 21일 정도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 달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빚이 있는 상태에서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거 지금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뭐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보세요. 쿠팡으로 파이프라인 하나 생겼고요. 그 자사몰로 파이프라인 하나 생겼고, 해외 플랫폼을 통해서 파이프라인이 생겼고, 그리고 도매 유통을 해서 파이프라인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쿠팡에서 잘 팔면 좋겠지만 안 팔릴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는 자사몰에서 받쳐주고요. 자사몰에서 안 팔려요. 나는 마케팅 실력이 없어. 그러면 해외 플랫폼에서 받쳐줄 거고, 해외 플랫폼이 안 팔려요. 그러면 가장 안전한 도매 유통에서 받쳐주겠죠. 파이프라인을 셀러로서 이렇게 4개만 만들면 여러분들 인생이 어떻게 바뀔 것 같은가요? 제가 봤을 때 저는 여기 해외 진출만 이제 하면 됩니다. 해외 진출만 하면 되는데, 저는 이제 파이프라인이 3개가 있는 거죠. 근데 해외 쇼핑몰까지 이 파이프라인이 4개가 생기면 제가 월 순수익이 얼마가 나올까요? 3천은 우습겠죠? 제가 지금 월 순수익이 3천 정도 되니까요. 제가 볼 때 뭐 월 1억도 순수익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뭐 허세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2,000원짜리 100개 팔면은 하루에 20만 원이라고요. 2,000원짜리 1,000개 팔면요, 여러분들 하루에 200만 원 버는 거. 순수익 200. 200이면 열흘이면 2천만 원. 그죠? 한 달이면 6천만 원입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죠? 그렇게 이 도매가 괜찮습니다. 도매로 하루에 이렇게 1,000개 팔아요. 또 이렇게 또 항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000개를 왜 못 팔아요? 셀러들 이런 시즌 상품 있죠? 하루에 1,000개 팔립니다. 이런 손선풍기 이런 거, 그리고 겨울 모자, 비니 모자, 겨울 장갑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시즌 상품은 팔려요. 하루에 1,000개도. 그래서 만약에 마진이 2,000원이 아니더라도 최소 마진이 1,000원이라도, 여러분 1,000원짜리 마진 남는다고 볼게요. 1,000원짜리 1,000개 팔면 100만 원이에요. 그럼 얼마예요? 한 달이면 3천만 원 버는 거예요. 3천만 원. 제가 왜 이걸 굳이 말씀드리냐면, 그냥 셀러로 시작했으면 그냥 셀러로만 끝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왕 시작하셨잖아요. 위탁 판매를 시작하신 거. 위탁 판매 잘 해서 판매해서 테스트한 다음에 잘 팔리면 사입해서 브랜딩도 해보시고요. 브랜딩해서 쿠팡에서 판매량 높인 다음에 종잣돈이 어느 정도 생기면 그거 상표권도 좀 등록하시고 자사몰도 한번 구축해 보시고요. 그리고 자사몰 구축하고 또 해외 플랫폼도 한번 진출해 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안정적으로 여러분들 회사를 유지할 수 있는 도매 유통도 해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올해 연말에 계획이 뭐냐면, 제가 예전에 그 코오롱 제약 제품을 많이 판매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총판에서 물건을 받아왔었는데, 코오롱 제약 그 징코 플러스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런 혈액순환 영양제가 있는데, 그 징코 플러스 제품이 시중에서 그게 11,000원에 판매가 됩니다. 소매가. 근데 제가 대량으로 떼오면 3,000원에 가져올 수 있어요. 3,000원에 가져올 수 있으면 제가 3,000원에 가져와서 셀러들한테 4,500원에 뿌린다. 그러면 한 1,500원 정도 남겠죠. 1,500원 남으면 아까 10개면 15,000원, 100개면 15만 원. 그죠? 이런 식으로 100개만 팔아도 저는 하루에 순수익이 15만 원입니다. 200개 팔면 30만 원이겠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30만 원 버는 거예요. 왜냐? 판매는 셀러들이 해주니까. 셀러들이 서로 물고 뜯으면서 가격 경쟁을 하면서 내 걸 판매해 주잖아요. 저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고 그들이 저한테 발주 넣으면 포장해서 보내주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3,000원짜리 4,500원에 판매해서 하나에 1,500원씩 남긴다 했잖아요. 근데 이 마진만 남는 게 아니고요, 택배비 백마진도 남아요. 제가 택배를 많이 보내면 택배를 좀 싸게 보낼 수 있거든요. 택배사 계약하거나 아니면 3PL 업체를 이용해도 택배를 좀 싸게 보낼 수 있는데, 제 경험으로는 한 2,000원에도 택배 보낼 수 있어요. 그럼 저희들은 셀러들한테 3,000원 받잖아요. 3,000원. 그러면 거기에서 또 1,000원의 백마진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하나 팔아서 1,500원 남는 게 아니고 2,500원이 남는 거예요. 그럼 10개면 25,000원, 100개면 25만 원. 그렇죠? 하루에 25만 원 벌기 힘들죠, 여러분. 그래서 쿠팡도 판매하면서 자사몰도 판매하면서, 그리고 도매. 아, 맞아. 여러분들이 도매 유통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도매 유통을 하실 거면 여러분들 브랜드 제품을 셀러들한테 뿌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위탁 셀러한테 뿌리면 나중에 가격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가격이 무너지는 게 무슨 말이냐면, 서로 아이템이나 걸면서 가격 낮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격이 무너진다는 거는 그 제품 가치, 브랜드 가치가 훼손된다는 겁니다. 그죠? 가격이 무너진 제품은 죽은 제품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이 애써 애지중지 키운 브랜드 제품을 셀러한테 뿌려서 그 브랜드 가치를 훼손시킬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두 개를 만드는 거예요, 브랜드를. 그래서 똑같은 제품이라도 여러분들이 쓸 상세 페이지, 로고 이런 거를 따로 만드시고, 그리고 셀러들한테 뿌리는 가성비 로고, 가성비 상세 페이지 있잖아요. 그냥 셀러들한테 뿌릴 거. 그런 것들을 셀러들을 위해서 하나 만들어서 셀러들한테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제품이 브랜드
브랜드 가치가 훼손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박스 갈이. 아니면 라벨을 갈거나 박스만 갈아서 다시 다른 브랜드로 바꾸는 겁니다. 거의 건기식 같은 제품들 있잖아요. 이 박스 갈이, 라벨 갈이를 많이 해요. 건기식뿐만 아니고 다른 제품들도. 그러면 전혀 다른 제품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무너지면 그 제품은 죽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소중한 브랜드를 샐러드한테 뿌리지 말고 그냥 가성비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제가 이렇게 굳이 말씀드린 이유는 이왕 셀러로 시작했으면 사입해서 브랜드 해보고 자사몰도 해보고 해외 진출도 한번 해보셔야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내가 셀러를 시작했으니까 위탁 판매 월 순수익 1,000만원, 500만원, 나 월목표 매출 5천만원, 3천만원 달성할 거야. 이렇게 너무 꿈을 작게 잡지 마시고요. 이왕 셀러 시작했으면 계속 죽을 때까지 하셔야 되잖아요. 그거 하나 알아주셔야 되는 게 셀러만 해서는 절대 큰 돈 못 벌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셀러 이런 쿠팡을 통해서 종잣돈을 한번 꾸준하게 모으시고요. 그걸로 자산을 구축해서 해외 진출도 해보시고 또 도매를 하셔야 나중에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쿠팡에서 셀러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종잣돈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